이번에 만든 오디오는 조금 더 길고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 오디오 파일을 바꾸니까 길이가 변하고 만들어진 PPT를 이제 몇 개 섞어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노트 LM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당신 환영합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혹시 그 예전에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교육을 향해 던졌던 약간 뼈아픈 수식어 기억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청소년들, 그 기사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들은 바로 딱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최신 교육 트렌드나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어떻게 쓸까 이런 가벼운 방법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기술적인 팁을 넘어서는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강연이란 에세이 또 철학적 분석 자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근본적인 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들입니다. 근본적인 철학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분명해요. 2500년 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와 2026년의 최첨단 AI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서 이 답답한 교실을 신나는 교실로 바꾸고 있는지. 억지로 외우는 고역을 진정한 배움으로 탈바꿈시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학생이든 학부모든 아니면 그저 무언가를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 관심이 많은 분이든 오늘 이 시간은 지식을 대하는 당신의 시야를 아주 넓게 틔워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자료들은 그 무게감이나 깊이가 정말 남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의 디지털 전환, 이른바 DX를 이야기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기술 만능주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교에 최신형 전자칠판을 깔고 모든 학생 손에 태블릿 PC를 쥐어주고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교육이 알아서 혁신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그 방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저 거들 뿐이고 핵심은 철저하게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걸 강조하죠.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기술이라는 도구를 지렛대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인간 본연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만남이 주는 그 가치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계를 통해서 가장 인간다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맥락에서 현재 우리의 그 답답한 교육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강력한 비유 하나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자료에 고 이효령 장관님의 통찰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 360도 달리기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360명의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1등부터 360등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하지만 360명 각자의 방향, 즉 360도 방향으로 뛰게 하면 360명 모두가 1등이 된다.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죠. 저는 이 문장 읽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수능 아니면 좋은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표만 꽂아두고 아이들을 그 좁은 트랙 위로 몰아넣고 있으니까요. 획일적인 경쟁만 강요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교실 풍경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짚어줍니다. 선생님의 교실 앞 칠판에 서서 지식을 판서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은 줄지어 앉아서 뒤통수 보며 받아 적는 거. 전형적인 우리 학교의 모습이죠. 네, 그런데 이 공장형 수업 구조가 생긴 지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산업혁명 시대에 말 잘 듣는 공장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해 고안된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일 뿐이지 이게 절대 교육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자료에 또 등장합니다. 그 200년 된 칠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최신 에듀테크만 들이미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2500년 전 부처의 깨달음이나 공자의 철학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의 논어 참모리에 나오는 구절 다들 아실 겁니다. 하기시 습지 불역여료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맞습니다. 이 2500년 전의 멘토들은 지식이란 누군가 내 입에 강제로 떠먹여준다고 해서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익히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네요. 불교의 수행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정답지를 무슨 요약본처럼 달달 외우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서 영감을 주고 제자 스스로 내면과 치열하게 대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진짜 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수적인 고통을 화이트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페인, 하얀 고통이라 단어의 조합이 참 묘하네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 밤새워 억지로 암기하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성 고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벽에 부딪히며 겪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뒤에 근육이 성장하는 기쁨이 오잖아요. 내면의 깊은 깨달음과 지적 희열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견뎌내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고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짓궂은 질문을 하나 당신과 전문가님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최신 AI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잖아요. 네, 챗 GPT 같은 기술들이요? 만약에 AI가 내가 모르는 걸 단 1초 만에 너무나도 친절하고 완벽하게 싹 다 대답해 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지니까 그 화이트 페인이라는 고통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요? 정답을 너무 쉽게 주면 오히려 배움을 방해할 수 있다.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죠. 하지만 자료에서 분석하는 기술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실에서 겪었던 고통의 대부분은 엄밀히 말해 화이트 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성장통이 아니었다? 네, 그건 그냥 의미 없는 단순 암기나 정보 처리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던 소모적인 고통에 가까웠죠. AI가 해주는 역할은 바로 그 쓸데없는 소모적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잡무를 대신 처리해준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정보의 단순 검색과 요약, 기초적인 이해의 짐을 AI가 덜어주면 인간은 비로소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질문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이 지식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혹은 이 전제가 과연 옳은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이요. 즉, 무의미한 고통을 싹 없애고 진짜 질 높은 화이트 페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준다는 분석입니다. 아, AI가 정답을 줘서 생각할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체력을 아껴준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다면 이 200년 된 칠판과 고리타분한 주입식 교육을 현실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자료는 그 해답의 열쇠를 10분에서 15분짜리 짧은 동영상과 AI의 결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영상과 인공지능의 시너지군요.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양질의 강의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거의 방송국 수준의 세팅이 필요했잖아요. 카메라맨도 있어야 하고 조명도 쳐야 하고.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도 직접 다 다룰 줄 알아야 했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소개하는 아이스튜디오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교실의 DX, 즉 디지털 전환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학교의 작은 책상에 앉아서 마우스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거예요. 크로마키 같은 복잡한 초록색 배경 장비도 없이요. 네, 그런 거 없이도 가상 공간에 자신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마치 뉴스룸의 앵커처럼 혹은 글로벌 IT 기업의 신제품 발표회 프레젠테이션처럼 아주 세련되고 입체적인 15분짜리 강의 영상을 선생님 혼자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아이스튜디오 같은 기술이 단순히 선생님들의 영상 제작 시간을 단축해주고 퇴근을 일찍 하게 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교실의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교육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플립 러닝, 즉 거꾸로 교실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핵심 퍼즐이 됩니다. 아, 거꾸로 교실.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육 구조는 학교에서 50분 동안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끙끙대며 외롭게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했잖아요. 네, 모르는 문제 나오면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학교에서 하던 걸 집에서 하고 집에서 끙끙대던 걸 학교에서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스튜디오 같은 도구로 시각 자료를 아주 풍부하게 활용해서 미리 만들어둔 15분짜리 핵심 요약 영상을 제공합니다. 예습을 영상으로 아주 재미있게 하는 셈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강력한 AI 기술이 결합되는데요. 자료에서는 구글의 노트북 LMM 같은 도구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내용입니다. 노트북 LMM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종의 나만의 맞춤형 AI 조교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완벽한 개인 튜터가 생기는 거군요. 학생이 선생님의 15분짜리 강의 영상이나 관련 문서들을 이 노트북 LMM에 싹 업로드하면 AI가 그 내용들을 다 분석해서 대답할 준비를 마칩니다. 학생의 질문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학생이 영상을 보다가 이 개념 헷갈리는데 다른 비유로 설명해 줄래? 하면 AI가 찰떡같이 대답해 주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서 정리해줘 하면 척척 그려냅니다. 심지어 문제도 내주잖아요. 네,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객관식 퀴즈 5개만 내줘 하면 문제까지 쫙 만들어주죠. 이렇게 학생들은 집에서 AI라는 아주 든든한 코파일럿 부주종사를 옆에 두고 스스로 묻고 답하며 깊이 파고드는 딥 리서치를 주도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교육혁명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전달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15분짜리 영상과 AI가 대신 짊어지게 되면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완전히 재정이 되거든요. 선생님의 역할이 바뀐다? 더 이상 교단에 서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전달자로 머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AI와 함께 집에서 어디까지 탐구했는지 점검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며 더 깊은 사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코치 혹은 멘토로 역할이 진화하는 것이죠. 티처에서 코처로의 전환이라 네, 선생님은 단순 지식 전달의 짐을 덜고 본연의 교육적 유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교육적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속도에 맞춰서 눈치 안 보고 배울 수 있으니 이건 뭐 완벽한 윈윈이네요.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대로라면 지식의 습득은 집에서 고품질 영상으로 해결하고 모르는 건 이 똑똑한 AI 조교에게 물어보면 완벽하게 다 알려주는 시대가 오잖아요. 네, 지식은 밖에서 다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아침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며 그 물리적인 건물, 즉 학교와 교실에 굳이 모여야 하는 걸까요? 혼자 방에서 컴퓨터만 켜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자료가 찌르는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에서는 이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법인 하브루타에 비유합니다. 아, 하브루타. 짝을 지어서 서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쟁하는 그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각자 집에서 AI와 씨름하며 얻은 자신만의 통찰과 깨달음을 들고 교실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기도 하고 상대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주기도 하면서 뜨겁게 토론하는 거죠. 진짜 지식의 격전지가 되는 거네요. 정보 자체는 AI가 훨씬 더 잘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오직 오프라인 교실에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속에서만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교실이 활발한 토론장이 되려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 받아 적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집중력이 요구될 텐데요.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하겠죠. 맞아요.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한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비유 하나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신화를 썼던 히딩크 감독이 일화예요. 히딩크 감독의 셔틀런 지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이 유럽 강호들에게 밀릴 때 대다수의 전문가나 언론은 우리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부족하다, 개인 기술이 떨어진다 하면서 기술 훈련을 요구했잖아요. 그랬죠. 전술이 문제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 훈련은 뒷전으로 미루고 냅다 선수들 체력 훈련만 시켰습니다. 끝없는 왕복 달리기, 셔틀런의 연속이었죠. 아주 절묘한 연결입니다. 왜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체력에만 집착했을까요? 글쎄요. 뛸 힘이 없으면 기술도 소용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훌륭한 전술이 있고 발끝에 화려한 기술이 있어도 90분 내내 그라운드를 쉼없이 누빌 수 있는 체력이라는 엔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반전에 가서 다리 근육에 쥐가 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판단력 자체가 흐려진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자료는 우리의 교육도 이 히딩크 감독의 체력론과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과 체력의 상관관계라. 앞서 우리가 AI가 지식의 전달을 상당 부분 대신해주는 이른바 인지적 부담의 아웃소싱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보의 단순 암기나 처리가 더 이상 인간의 한계점이 아니라는 거죠. AI가 다 기억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는 뇌의 암기 용량이 아닙니다. 이런 하부르타식 치열한 토론을 버텨내고 자기 주도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체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곧 실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들을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에 가두고 수능 국영수 문제만 기계적으로 풀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푹 재우고 운동장에서 땀 흘려 뛰어놀게 해서 평생을 버틸 체력부터 길러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죠. 이는 교실을 넘어서 학생의 하루 일과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아주 거시적인 제안으로 확정됩니다. 하루 딱 8시간만 학교에 머물며 집중적으로 교과 학습을 끝내고 체력을 다지는 스포츠 활동에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자는 거죠. 그럼 남는 시간은요? 남은 4시간은 가족과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하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재미있는 이유는 가장 최첨단 기술과 제도를 이야기하다가 불현듯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철학으로 귀결된다는 점이에요. 저도 이 부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첨단 AI 교육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고조선의 홍익인간이라뇨. 처음엔 논리가 너무 건너뛴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깊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국사시단에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자기가 불행하고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출발점은 결국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고유한 재능,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파편을 스스로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신의 파편, 각자가 가진 특별한 불꽃 같은 거군요. 건강한 몸과 체력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며 자신만의 재능을 꽃피우고 나아가 그 재능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 아, 그게 진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수능 만점자를 길러내는 것을 넘어서 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교육이 도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제시하는 겁니다. 억지로 난의 지식을 머리 밀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나는 신의 파편을 찾아내는 여정이라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철학과 기술을 넘나들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쏟아낸 철학과 기술의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의 삶으로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무리 작업이죠. 결국 200년 된 칠판의 종말, 플립 러닝과 아이스튜디오, 노트북 LMM 같은 최신 AI 도구들까지 이 모든 혁신의 진짜 목적은 남보다 문제를 하나 더 맞추기 위해 맹목적으로 정보를 암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식 축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넘쳐나는 지식의 폭포 속에서 AI를 영리하게 활용해서 무의미한 고통은 줄이고 오직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재능을 찾아내어 스스로 가슴 뛰는 동기부여를 얻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묻고 깨닫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배움을 즐기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누군가 떠먹여주는 정보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 적고만 있나요? 아니면 그 지식의 멱살을 꽉 잡고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며 당신만의 아름다운 화이트펜을 겪어내고 있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흔히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AI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당장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내 뇌가 퇴화하는 거 아니냐 하죠.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AI와 스마트 기기가 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 대체하는 걸까요? 그저 수백 년간 인간을 지치게 만들었던 비효율적인 주입식 환경을 청소해주는 것뿐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화면 속으로 그리고 AI의 몫으로 훌쩍 넘어가고 나면 우리 인간의 삶과 교실이라는 공간에는 커다란 시간적, 심리적 빈자리가 생길 겁니다. 잉여 시간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럼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이 눈을 맞추며 부딪히는 하부르타 토론, 경쟁에서 넘어든 친구를 향한 따뜻한 위로,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대하는 인간적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치열하게 인간다워져야만 하는 셈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술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치열하게 인간다워져야 한다. 오늘 이 심층 탐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행위에 대해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360도의 다채로운 길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배움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깊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혼자서 천천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대화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가 세상의 모든 복잡한 정답을 단일 초 만에 완벽하게 다 알려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남은 가장 가치 있는 공부는 더 이상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평온하던 매 삶의 궤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세상의 뻔한 전제를 부숴버릴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정답의 시대가 가고 질문의 시대가 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세상과 당신 자신을 향해 던질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늦게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한번 노트벨엠에서 만든 슬라이드들을 이렇게 컴바인하고 거기서 나온 오디오 설명을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좀 더 길게 나오는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과거 했던 얘기들 몇 개 영상을 넣어서 했더니 이게 조금 섞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진 세상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